그날 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거짓된 미소, 낯선 남자의 향기, 그 모든 게 내 인생을 뒤집어 놨다. 25년 동안 믿어온 사랑, 단 한 장의 모텔 영수증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눈물이 아니라 증거와 복수가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그 복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데려왔다.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단순히 이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와 손을 잡고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죠.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 여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도윤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평범한 남편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날씨 예보가 나오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서연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침실에서 나온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인데 말이죠. 여보, 뭐해?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 철컹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냥 친구랑 문자하는 중이야.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 서연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던 화장을 매일 하기 시작했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편한 추리닝 차림이던 그녀가 요즘엔 외출복을 자주 입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꾸며? 어느 날 저녁,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제 쪽을 돌아봤어요. 그냥 자기 관리 좀 하려고.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한다잖아.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서연의 휴대폰에서 계속 알림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눈을 살짝 떴어요. 어둠 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휴대폰 불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를 보며 짓던 미소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빠져든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문화센터에 간다며 외출하는 횟수도 늘어났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응, 나도. 내일 봐.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나 내일 문화센터에서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어느 목요일 저녁,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서연이 외출한 뒤 1시간쯤 지나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 앞에서 기다리려고요. 차 안에 앉아 문화센터 건물을 바라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이 흘러갔지만 서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은 진작 끝났을 시간인데 말이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여기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향하려고 했죠. 하지만 신호등 앞에서 우연히 옆 차선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현이었어요. 제 아내가 낯선 남자의 차 조수석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서현은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신호가 바뀌었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차를 따라갔어요. 시내를 벗어나 한강공원 근처까지 왔을 때 그들은 차를 세웠습니다. 저도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차를 댔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거리를 두고 걷던 그들이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서연이 남자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게 그 순간의 노을은 피빛처럼 보였습니다. 서연과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끔씩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필요했습니다. 편의점에서 10년 만에 담배를 사봤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현이 돌아온 거예요. 그녀는 거실로 들어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녁 먹었어? 저는 담배를 끄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그럼 내가 뭐 좀 해줄게. 서현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25년을 함께한 제 아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 자는 서연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허무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겠다고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서연도 언제나처럼 아침을 차려주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거짓말을요. 오늘도 문화센터 가.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은 수채화 수업이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채화 수업 따위는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다닌다던 수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한 저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조퇴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럼 푹 쉬세요. 오전 업무만 마치고 저는 회사를 나섰어요. 차를 몰고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구석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오후 1시쯤 서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묶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버스를 탔고 저도 차로 그 버스를 따라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내린 곳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대형 피트니스 센터 앞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차를 주차하고 피트니스 센터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죠.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피트니스 센터 입구가 훤히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피트니스 센터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남자가 있었어요. 지난번 한강공원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트레이너 복장을 한 남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뭔가 친밀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죠. 그들은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서연과 남자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쳐들고 그들을 관찰했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운동하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재훈 씨가 잘 가르쳐줘서. 재훈. 그게 그 남자의 이름이었나 봅니다. 이재훈. 서연은 그를 편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 씨,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등산 갈래요? 날씨도 좋던데. 좋아요.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할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제 손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쯤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카페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손이 스치는 순간을, 함께 걷는 뒷모습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재훈은 피트니스 센터 앞에서 헤어졌어요. 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재훈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연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서연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오늘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서연은 제 표정이 이상한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장면들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25년이라는 시간을, 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사설 탐정, 불륜 증거, 이혼 소송. 하지만 클릭하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혹시 윤서연 씨 남편분이신가요? 할 말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재훈의 아내 박수진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훈의 아내라고요?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더 차가웠어요. 내일 만날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함께 복수할 수 있다는 것.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똑똑히 확인해주지. 당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침 9시 30분, 저는 역 앞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의 아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10시 정가.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 제 눈과 마주쳤어요. 서로 알아본 거죠. 도윤 씨죠? 네. 수진 씨군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어요. 저처럼 떨리고 있었죠. 수진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재훈이 휴대폰을 봤어요. 서연 씨 연락처에 남편 번호가 저장돼 있더라고요. 수진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서연과 재훈의 문자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 없다고 했지. 우리 집에 올래? 응, 좋아. 몇 시에 갈까?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이라고요? 제 집에 그 남자가 왔다는 건가요?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3개월쯤 됐을까요? 처음엔 저도 몰랐죠. 재훈이가 센터 일이 바빠서 늦는다고만 했으니까.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이가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센터에 가봤죠.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때 봤나요? 네. 재훈이가 한 여자랑 센터 밖에서 포옹하는 걸 봤어요. 그게 서연 씨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진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저도 증거를 모았어요. 재훈이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도 봤죠. 그리고 어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재훈과 서연이 센터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수진 앞에서요. 도윤 씨도 알고 계셨죠? 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난주부터 미행했습니다. 저도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함께 걷는 모습, 한강 공원 벤치에서의 장면들, 증거가 꽤 있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도윤 씨는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제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수진 씨,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이혼으로 끝내기엔 억울하지 않나요?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거예요. 수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복수합시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인생을 망가뜨려 줍시다.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합시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수의 동맹이 됐습니다. 수진과 저는 카페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가 모은 증거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일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녹음은요?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죠. 그리고 재훈이 센터 쪽도 건드려야 해요. 불륜이 알려지면 센터 평판에 타격이 갈 겁니다. 저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때까지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우리는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힘이 실려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함께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력한 분노가 아니었죠. 목표가 생긴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연과 재우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신들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걸. 그리고 두 명의 복수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오늘 일찍 끝났네. 서연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응, 일이 별로 없어서.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수진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주 일정, 추가로 필요한 증거 목록, 그리고 복수 계획의 세부 사항들을. 우리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수진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매번 다른 카페에서 조용한 시간들을 골라서요.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만났지만 나누는 이야기는 친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재훈이가 서연 씨 집에 갔어요. 블랙박스에 찍혔더라고요. 수진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집 앞에 세워진 재훈의 차량이 보였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날 저는 야근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화내봤자 저 사람들만 좋은 일이에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서연이 휴대폰에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요? 문자, 내용을 볼 수 있다면 어려울 거예요. 요즘 보안이 다들 철저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재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최근 3개월간 호텔 결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증거를 모았어요. 서연이 외출한 날의 일정을 기록하고 재훈과 만난 장소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우리의 파일은 점점 두꺼워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엔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수진의 얼굴에 붉은 빛이 비쳤습니다. 도윤 씨, 이거 보세요. 수진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재훈과 서연이 나눈 문자 대화였어요. 하지만 저는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얼굴만 보였거든요. 왜 그래요? 안 보고? 미안해요. 잠깐 딴 생각을. 저는 황급히 화면을 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수진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 감정은 뭘까? 동질감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수진도 비슷한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거든요. 도윤 씨, 이상하죠? 복수 얘기만 하려고 만나는데 자꾸 당신 생각이 나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어요. 왜 안 돼요? 우린 피해자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단순한 동맹 이상의 감정이 생겼다는 걸. 그로부터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진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도윤 씨,
지금 당장 센터 앞으로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랑 재훈이가 지금 센터에 있어요. 둘이 안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몰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20분 만에 도착했죠. 수지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재훈이 차 보이죠? 서연 씨도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센터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1층은 운동기구들이 있었고 2층은 개인 트레이닝실이었습니다. 2층 트레이닝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줌을 해서 2층 창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충분해요. 이제 가죠.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마비시켰거든요. 도윤 씨,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계획대로 해야죠. 수진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주먹으로 쳤어요. 1번, 2번, 3번.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다칠 거예요. 수진 씨,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장 들어가서. 안 돼요. 우리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수진은 제 얼굴을 돌려 자기 쪽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완벽하게 끝내요. 저 사람들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참으면 나중에 더 크게 복수할 수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게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계획대로 하죠. 우리는 각자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수진이 말했어요. 도윤 씨,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티는 것 같아요. 저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생겼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수진과 저는 어떤 관계가 될까?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복수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듯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늦었네.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만나요. 이제 실행에 옮길 때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이상했죠. 분명 복수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쩌면 수진이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서연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녁 먹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자.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몇 번이나 제 눈치를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거 뭐야? 열어봐. 서연은 봉투를 들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재훈과 함께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이게 어떻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재훈,
그 남자 누구야? 도윤 씨. 이건 대답해. 누구냐고.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그녀 눈가에 맺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야? 석 달 전부터 어디서 만났어? 피트니스 센터에서 재훈이가 트레이너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 집에도 데려왔지? 어떻게?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그 남자 차가. 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들어 저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여자 취급도 안 했어. 25년 동안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잖아. 그게 변명이 돼. 변명 아니야.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이었어. 재훈이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 예쁘다고 멋지다고 말해줬어.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 몇 마디에 25년을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그게 되는 줄 알아? 저는 소파에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 나가 있을게. 머리 좀 식혀야겠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도 오늘 재훈과 대면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말했어요. 지금 나왔고요. 저도 방금 끝났어요. 재훈이한테 사진 보여줬죠.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부정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더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요. 우리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한강 근처 조용한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끝났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요? 복수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이미 만들어둔 계정이었죠. 수진도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우리는 동시에 글을 올렸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리뷰란에, 지역 커뮤니티에, 맘카페에, 재훈과 서연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글이었어요. 물론 직접적인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센터 이름과 위치, 그리고 트레이너의 특징을 상세히 적었죠. 글을 올리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이제 그들도 우리가 느꼈던 수치를 알게 될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이 달리고 공유됐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리뷰 평점이 급격히 떨어졌죠. 재훈에게서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미친 짓 하지 마. 당장 글 내려. 하지만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대요. 당신이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더 원하면 더 퍼뜨릴 수도 있어요. 서현도 제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사정했어요. 도윤 씨,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시작인데 뭘 그만해. 당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의 피트니스 센터는 회원들이 대거 이탈했고 새로운 등록도 끊겼어요. 센터 사장은 재훈을 해고했습니다. 불륜 소문이 센터 이미지에 타격을 줬거든요. 서현도 문화센터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거였죠. 결국 서현은 스스로 그만뒀어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훈이랑 서연 씨가 만났대요. 서로를 원망하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한다고 배신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수진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우리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끝났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청량한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가 완성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시작이라는 걸. 수진과 제 사이에 남은 뜨거운 감정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재훈의 피트니스 센터는 결국 폐업 수순을 밟았어요. 회원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재훈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서현도 비슷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현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훈과 별거 중이었죠. 커피 한잔 할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수진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잠은 잘 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못 자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복잡하다니요? 복수는 했는데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우리한테 시간은 있으니까. 그날 오후 재훈과 서연이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재훈을 미행해서 알게 된 거였죠. 저와 수진은 그들이 만난 카페 근처에서 지켜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달콤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재훈이 테이블을 쳤고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작했잖아. 내가 먼저 유혹했어. 재훈의 목소리가 카페 밖까지 들렸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어요. 아니야. 내가 나를 망쳤어. 센터에서 자꾸 접근한 건 너잖아. 사랑하다던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저렇게 끝나는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증오로 변하죠. 우리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 씨,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이 말이에요. 복수가 끝났잖아요. 이제 각자 돌아가야 하나요?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안이 보였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재훈과 서연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찢어진 거였죠. 재훈은 센터 폐업 후 다른 도시로 떠났고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게 없었나 봐요. 서로. 그런가 봐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도윤 씨, 무섭지 않아요? 뭐가요? 우리 사이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게.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저도요. 이상하죠. 복수로 시작했는데 사랑으로 끝나다니. 사랑이라는 말 벌써 하는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를 쳤어요. 당연하죠. 아니면 이게 뭐예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저와 서현, 수진과 재훈 모두 법적으로 남남이 된 거였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자유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이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자유를. 수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어 부딪혔어요.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웃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수진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어디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이 있는 곳이면.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죠. 도윤 씨, 고마워요. 왜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복수도 하고 사랑도 찾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녀도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수진도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하루도 연락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통화했어요.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어디서 볼까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올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30분 뒤, 저는 수진의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죠.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내려뜨린 모습이었어요. 들어와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캔들이 켜져 있었죠. 분위기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이요? 복수가 끝난 날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이죠. 수진은 테이블 위에 와인 2잔을 따랐습니다. 저에게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끝났네요. 정말로. 저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과 마주 보며 잔을 부딪혔어요. 그래요. 이제 우린 자유예요.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아니, 달콤하다고 느껴졌죠. 수진과 함께라서요. 도윤 씨. 수진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이 좋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복수를 위해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더 끌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수진이 먼저 한 거였죠.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았어요. 아니, 좋아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도 일어나 그녀를 마주 봤습니다. 도윤 씨, 오늘 밤 저랑 있어 줄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았어요. 수진도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수진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 씨,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얼굴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후회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수진도 제게 응답했죠. 캔들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방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수진과 함께 있으니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계획도, 모든 걸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도윤 씨, 행복해요. 수진이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또 한 번 그녀를 안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요. 그날 이후 저와 수진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틀 없이 자유로운 연인으로 지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죠. 도윤 씨, 신기해요. 수진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당신과 있으면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재훈이랑 있을 땐 이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근했어요. 저도 같아요. 서연이랑은 마지막 몇 년간 손도 안 잡았는데 당신과는 매일 잡고 싶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됐고 습관도 파악했어요. 수지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저는 저녁형 인간이었죠. 그래서 저녁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딱 맞았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제가 물었습니다. 파스타 어때요? 제가 직접 만들어줄게요. 수지는 요리를 잘했어요. 그날도 그녀가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와인을 마셨죠. 맛있어요. 레스토랑보다 맛있어요. 과찬이에요. 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어요.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죠. 영화 같네요. 우리도.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보면 20대 연인인 줄 알겠어요. 나이가 뭐 대수예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수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관계는 안정적이었어요.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으니까요. 도윤 씨, 다음 달에 제주도 갈래요? 어느 날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죠. 며칠 갈까요? 3박 4일 어때요? 저는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수진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으니까요. 제주도 여행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별을 봤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도윤 씨, 저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셋째 날 밤,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 복수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배신당했지만 그걸 극복했잖아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그날 밤 해변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파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저희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저는 수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도윤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거예요? 어느 일요일 아침,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결혼은 안 해도 되지만 당신 곁에는 계속 있고 싶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우리 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지내기로 했죠. 회사 동료들이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도윤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불륜으로 시작된 복수는 결국 저희의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신당한 자들은 무너졌고 상처받은 두 사람은 사랑으로 부활했어요. 저는 수진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불꽃은 한 번 꺼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려.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거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환상의 궁합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관계였죠. 복수로 만났지만 사랑으로 완성됐습니다. 그게 저희 이야기의 결말이었어요. 아니, 시작이었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 저희는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